자, 2020년 7월 1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바이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세 가지만 종목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르다 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만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쓰잘데기 없이 입 터시는 분들 댓글 달지 마시고, 응원의 글은 감사하지만 쓸데없이 이 배터리가 소모되게 하는 행동은 서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바이오부터 볼게요. 자,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 중국 돼지 바이러스, 돼지 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하에 어제 오늘 조금 시세를 내긴 했어요. 근데 그 계기로 실제적으로 대장은 첼시스, 부대장은 이글벳,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제일바이오, 파루, 그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사실 이 병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람한테 옮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주가가 빠진 부분이고, 제일바이오는 예전부터 패턴이 있었죠. 자, 그 패턴 항상 제가 무슨 공부할 때 상승하는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제일바이오를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기존의 영상들 보면 하나의 상승을 해주고 밑에 박스를 치면서 지지하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 위에 고점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고 눌렸을 때 밀렸다 올렸다 매수 매도가 많았던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 차례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눌린 자리가 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요 자리 혹은 요 정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눌렸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보는데,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이 나오니까 밀려서 죽었죠.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제일바이오 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누구한테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기존의 고점 부근을 살짝 넘겨주고 여기 시가 시작하자마자 밀린 자리, 매물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고 쭉 밀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는 하나의 박스를 쳤어요. 그죠? 박스를 쳤는데, 박스의 하단이 어디예요? 기존의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그 자리를 깨고 내려 앉으면서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그나마 나왔다면 한 번 더 올라왔다가, 기술적이라도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질 수도, 아니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를 그냥 뚫고 내려 앉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오고 밀렸거든요. 그런 자리 상단에서 지지를 해주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그죠?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쉽사리 보면 기존의 요 자리는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없는 자리로 여기서 상승하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그냥 잠시 정지를 했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그런 자리의 모양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기는 없는 자리다. 그냥 물량을 어느 정도 더 모은 자리가 될지, 아니면 털고 나가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 물량을 모았던 자리를 여기서 한번 털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 자리는 그냥 평균 거래량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평균 거래량으로 밀렸던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바닥 대비 고점 100%죠. 100%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번 털고 눌렀지만 그래도 이 갭 떨어진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버티는 중이에요. 그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이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우상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위에 이 캔들의 위를 보면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요 자리거든요.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몸통을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 땅, 여기는 매도 땅,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이는 지금 전쟁터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뭐한다? 먹어가고 있다 라는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밀려서 내려앉기 전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를 중간으로 잡고 그냥 7,400원 7,350원 정도를 기준 잡고 얘는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를 기준 잡고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즉 기존의 바닥을 기었던 요런 자리를 다 뚫고 올라서서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았다는 건 그리 좋진 않아요. 왜 계속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건데. 거니까 대신 이게 이렇게 계속 윗꼬리를 다는데도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 버텨주는 시기 안에 버텨주곤 있는데 계속 윗꼬리 달다 보니까 결국엔 매수세가 빠지면서 지쳐버리면 떨어져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못 두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재료를 갖고 이슈를 가지고 저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림이에요. 어디처럼? 요런 그림처럼. 이 SK 바이오랜드거든요. 기존에 SK 바이오팜 내일 상장되죠. 그게 상장된다는 이슈로 전혀 상관없다, 이 매각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윗골이 계속 달아주면서 위로 상승을 했거든요. 버텨주는 거죠. 사실 누가 보면 털고 나가는 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왜 바닥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 놓고서 점핑을 하면서 다 메꿔버렸거든요. 대신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 올라왔지만, 그죠? 그래 놓고서도 고점을 찍으면서 이 신고가를 넘어서고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 차트가 죽진 않았구나 라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젤바이오라는 것도 지금의 모양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직은 그런 그림이지만, 그러려면 사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괜찮아. 여기 고점 올렸으니까 괜찮아. 당연히 이 다음 고점 여기 못 넘기겠죠. 가장 높은 고점이니까. 그래, 여기 이해해. 여기까지 이해해. 왜? 고점을 높였으니까. 근데 여기 한번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 이제 한 달이 남았죠. 이번 달 이 자리 위로 한번 올려다 놔야 돼요. 고점을, 최소 고점이라도. 그래야 이 추세가 맞게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주봉도 그렇고 일봉으로 보면 일단 이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할 수는 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하루나 이틀 안에 빠르게 올라와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요거는 이제 매물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 지수가 빠지면
한 6,500원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금융 지주. 자, 지주에 사면 은행권으로 보여지는데 시세적으로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자, 월봉으로 일단 보면 그래도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네요. 자, 일단 차트로 보면요, 얘는 일봉상에 이 추세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죠? 추세적으로 1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즉 2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 2020년 3월에 저점을 확인했죠. 결국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올라온 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올라온 만큼 또 가격적인 면에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말 그대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지수를 볼 때 이 3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상승하고 나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그죠? 그리고 뭐 3천장 3바닥 말씀드리듯이 그런 자리인 것처럼, 지금의 그림은 일단 상승과 하락은 끝났어요.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을지언정 얘는 이제 뭐가 남았어? 횡보가 남은 거예요. 횡보가 남은 거예요. 단기적인 그림으로 바닥 대비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뭐 어떻게 보면 150% 정도가 상승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 단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잡주 같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그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가 뭐 은행주, 여행 관련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장세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아직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추경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그럼으로써 빚이 쌓여가는 거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뻥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밑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그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를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 아니면 하락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쌍바닥을 찍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다시 올려다 놓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뭔가 바닥을 찍은 건 맞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자리는 왜? 이평선마저도 아직은 역배열이고, 또 맨 위에 있는 장기 평선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거는 당분간은 힘들다. 뭔가 큰 재료나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힘들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횡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쳐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를 줄이고 어느 정도 정배열의 초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횡보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박스를 치고.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1차적인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이 요 자리니까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요 자리인 거예요. 그 위에 장기평선 있는 자리까지. 얘는 정말 오버슈팅이 나오면 35,000원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은 드물어 보인다. 왜? 아직 이 추세가 완벽하게 돌린 건 아니다 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돌린 건 아니에요. 돌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추세에 바닥을 찍고 나면 항상 반등을 한 번씩 나온다. 대신 이 반등이 중간값을 유지해줘야 다시 고점을 때리는 거고, 지금 자리 한번 내려왔다가 이 추세를 깨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상당 부분까지는 때려준 거예요. 비슷하게 때려줬지만 다시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못하면 다시 한 차례 어디 쌍바닥을 찍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바닥을 찍으러 간다. 그래도 이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은 높다. 그러니까 요런 내려와서 자리 잡고 요런 식으로 추세 잡고 그때 우상향을 하든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줄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은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는 내일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이 한 종목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와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병원에 간 상태라 제가 이거 빨리 하고 가봐야 돼요. 이건 하나 금융지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이시언 시스템. 자, 이 드론 관련주죠. 뭐 드론 택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2025년 드론 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저도 좀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 좋게 봤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모양으로 좀 자리를 보면 큰 추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림이에요.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 어느 정도 상승한 거에 대해서 하락을 해주면서 바닥을 돌려놓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은 말할 수 있는 관점은 실제적으로 얘는 차후에라도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수소차라는 현재 이슈가 붙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수소차도 2018년 11월 그 다음에 2019년 1월까지 수소차 육성을 하겠다, 수소 육성을 하겠다, 수소버스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1년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것처럼 얘도 이슈는 있어요. 대신 2025년 정도면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죠? 관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 엄청난 상승을 지금 당장 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테마적인 걸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는 없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일단 최근에 이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뒤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었다가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날 자리 고가 6,520원, 이날 자리 고가가 6,470원이에요. 즉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버티고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추세를 버텨준다면 하나의 삼각수렴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위로 뚫어줄 거냐 밑으로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 되는 거고, 이런 삼각수렴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뭐 삼각수렴의 중간값을 그어봐라 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중간값을 그었을 때 이 현재 이 주가가 이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거냐 밑에서 놀아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거냐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에 대한
확률이 높아져요. 이해되시죠? 이 밑에서 캔들이 어정된다. 계속 이 밑에 있는 이 추세를 밟는다. 근데 이 중간값을 못 올라선다. 그러면 밑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올라서서 이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위로 쏟아낼 확률이 높다. 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밀리면 기존 이 밑에 있는 이평선, 어느 정도 지금 얘는 이평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고 있고, 밑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기어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의 자리에선 한번 눌리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언젠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지. 근데 웬만하면 구름대를 얘가 지금 뚫고 올라와서 구름대를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밟기에는 다시 올라올 때 무리가 간다. 왜? 이 구름대 폭이 위로 뻘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 구름대 상단을 밟고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뭔가 도움닫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도움닫기. 그게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끝났을지언정, 그래도 이 안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차후에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해주면서 얘는 그래도 하락을 해주고 나서 우상향의 관점이었거든요. 항상 차트가 우상향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그림이었거든요. 항상 우상향이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옆으로 그냥 기어주는 그림인데 얘는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다가 결국엔 이 위로 올려다 놨단 말이에요. 올려다 놨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윗자리에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괜찮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올라가던 추세, 안에서, 즉 크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박스권 안에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든 들어가서 이 안에서 횡보를 하던 간에 웬만하면 이 위 5,4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요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해주는 그림. 그게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밟아주고 올라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그럴 그림이 나던지 아니면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빨리 나타나는 게 좋아요. 당장 빠르게 안 나타나더라도 그럼 몸통으로라도 요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 요 자리 6,400원 되나요? 6,280원. 그러니까 6,300원을 몸통으로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고점 갱신까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죽지는 않고 옆으로 길 수 있는 모습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든 고점을 다시 찍고 꼬라박든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된다. 못해도 6,270원이니까 넉넉 잡아도 6,300원 위로 몸통을 한번 만들던지, 아니면 고점을 만들 때 요 자리를 한번 깨고 뚫고 올라서야 된다. 이게 6,470원보다는 더 고점을 한번 높여주는 그림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대신 그때도 몸통이 나왔는데 요런 그림이면 별로죠. 나왔는데 요런 그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오더라도 요런 그림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요런 그림. 최소한 5,850원 위로 종가는 형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인 거는.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이 나와서 버티고 올라가려면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돼요. 한 번은 눌릴 수 있어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한 번은 눌릴 수 있다. 어차피 얘가 기존에 상승해주고 눌렸던 자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눌릴 수는 있다. 그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번 더 상승한다. 어디까지? 한 7,900원, 8,0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시간은 소요가 될 수 있다. 왜? 얘가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해주려면 조건은 항상 뭐다? 이평선의 정배열이 나타나진다라는 관점이에요. 무턱대고 역배열인데 막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은 없다. 올라간 만큼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9시 반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뭐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